평일 오후 6시 을지로 시사 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혜영의 뉴스 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제주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주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이정훈 목사님,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남선사 주지이시자 사단법인 평화의 길 제주지부 원로이신 행운 도정스님, 또 천주교 강울주교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번 키워드 봉투 갖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시죠? 3번입니다. 네, 안에 있는 키워드 한번 열어주실까요? 어떤 키워드가 상생입니다. 있을까? 네,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저희가 해군기지 건설 사업 아까 얘기를 해봤었는데 해군기지 건설 때문에 둘로 나뉜 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들, 민심들 또 분단선으로 갈라진 우리 남북 주민들의 마음들 공생과 상생을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정기지 반대 운동할 때 실제로 우리를 막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해하는, 서로 뭐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 했지만 정경들이 와서 막고 몸으로 하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밉다. 왜 우리를 막나?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피폐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주장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의 주장하는 얘기도 귀 기울여 보자. 열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요새 보수, 진보 얘기 나오지만 열린 보수와 열린 진보는 통할 수 있거든요. 예. 닫힌 진보와 닫힌 보수는 이건 망하는 기름길이죠. 우리가 뭐 교단,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닫힌 진보로만 있으면 네. 그건 말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꼴통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도민들도 찬성 반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왜 이 해군기지를 찬성하는가? 왜 이 해군기지를 반대하는가? 무조건 우리는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하거든요. 저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3의 방안은 무엇인가까지 좀 토론해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네. 그러기 전에 이 추진하는 군이나 도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먼저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네. 그래야 이 갈등의 문제를 좁혀갈 수 있는데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일부만, 그것도 왜곡된 정보만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갈 때, 그리고 명분은 이건 국책 사업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네. 한다면 저항만 더 일어나는 거죠. 제2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위해서 갈등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갈등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다른 의견, 틀린 의견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접근을 하고 또 그 얘기도 경청하면서 더 나은 방안들을 우리 한번 좀 모색해보자, 얘기들을. 지금 제2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와서 제주도가 더 잘 살게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게 살면 어떨까, 좀 앞으로. 조금 불편하면, 지금 제2공항을 추진하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지금 공항 비좁다, 위험하다, 몇 초마다 비행기가 뜨고 나는데 사고 나면 어쩔 거냐. 그러니까 저기 하자. 그게 편리한가? 그게 꼭 나은 길인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길인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논의하고 의견들을 맞대보면 어떨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열린 마음 특히 강조해 주신 거 마음에 남는데 스님과 주교님은 어떠신가요? 갈라진 제주 도민들의 마음, 또 갈라진 우리 남북 국민, 주민들의 마음 어떻게 하면 좀 통합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망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그 대처하는 것을 보면 구속된 사람을 빨리빨리 이걸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 되는데 끝까지 그 사람들을 놔둬요. 끝까지 이 정부가 이것도 일종의 인권인데 네. 인권을 무시하고 놓아두기 때문에
이게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어려운 거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로 어떤 이야기든지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힘이 있는 자는 무조건 먼저 그걸 결과물을 내려고 밀어붙이는 거죠. 이것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이 상생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작태를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제주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도정이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네. 그래서 제2공항 문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비자림 그 길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여러 가지 그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결국에 이것이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상생이라는 게 뭐예요? 주민투표를 붙여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이 되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 왜?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의 원칙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도 국토부가 지금 계속 이걸 주장하려고 하니까 지금 주민투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안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생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이 그 자체가 상생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의견 또 주셨고요. 주교님은 어떤 말씀 주실까요? 예, 이 제주에서 그 4.3의 쓰라린 경험과 또 아픔을 겪고 나서 최근에 와서야 그 후손들이 우리 서로 이렇게 원수로 지내지 말고 함께 화해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자 해서 4.3의 정신이 지금 화해와 상생이라는 두 단어로 집약이 지금 와서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렇게 이렇게 그 마무리는 일단은 지었는데 실제로 그 속마음까지 이 상생까지 아직 나아갔다고 저는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직 희망이 들어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용서한다고 할까 그 네. 받아들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도민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느낍니다. 근데 그게 정말 상생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저는 상대방을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잣대로 다른 그 일들로 사람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그 간판을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상대하는 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정말 상생을 하려면 저 사람도 나와 생각은 다르고 보수 진보 서로 뭐 이렇게 또는 뭐 여당 야당 입장은 다르지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정말 하느님 닮은 모습,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고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 부모가 계시고 또 그 자식들이 있고 서로 그 사랑하는 가족을 꾸미고 있고 나와 기본적으로 그 아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일을 그 추진을 해야지. 저놈은 그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놈,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예 그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사람을 어느 잣대로 판단을 해버린 다음에 그 사람과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네. 그 뭐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서로가 이렇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어, 내 형제일 수 있다. 그런 그 근본적인 그 인간적인 시선을 네. 가져야 저는 상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국가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선을 가지고 대해야지 법적인 그 법의 잣대로 법조문의 잣대로 사람들을 다 다스리려고 하면 그거는 나라 경영이 안 됩니다. 네. 세 분이 해주신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좀 마음에 새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의 뉴스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제주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의 사위 맹현균 기자입니다. 자, 흔히 이곳 제주를 일컬어 평화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3대 종단 지도자들의 이야기처럼 이곳 제주가 과거에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평화를 갈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주에 왔으니 제주의 현안도 하나 살펴봐야겠죠. 바로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은요, 이미 너무 공항이 포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항이 건설이 되면은 제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은요, 생태적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2공항 부지가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로 공사로도 이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과 같은 더 큰 사업을 벌이게 되면 생태적으로 더 많은 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인 것은 제주는 한번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아픔을 겪었습니다. 강정마을이 분열되는 도민들끼리 싸우는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더욱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일단 제주도의 환경 가치를 그냥 훼손하는 거고요. 제2공항이 지어지게 되면 또다시 제주도가 또 투기와 또 난개발 이런 붐이 또 일면서 제주도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설 수 있다. 현 공항이 100만 평인데 제2공항 165만 평이거든요. 이미 현 공항으로 연간 3천만 명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예상하는 장기 수요는 4천만, 한 30%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제주도는 해군 기지에 이어서 공군 기지까지 갖게 되고, 그래서 군사 기지화되고 평화의 섬이 아니라 그야말로 갈등과 분쟁의 섬, 전쟁의 섬이 될 우려가 높고, 4.3과 같은 어떤 그 거대 강대국들의 그 국제적인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박찬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를 만나 제주 제2공항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시민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바다에 이것을 투기한다는 것 자체가 큰 범죄, 인류의 전체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녀들 같은 경우는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바닷물을 마시면서 그 전복도 따고 소라도 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려움이 크고요. 제주도가 이제 이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광범위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 도민들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녀들에게 바다란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 해녀들에게 금기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물숨입니다. 사람의 숨이 아닌 물의 숨,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온 몸을 던진 해녀들. 그들의 마지막 물숨이 후쿠시마 오염수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 분의 성직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CPBC의 아들이자 제주도 사위인 보도국 맹현균 기자, 그리고 보도국 똑순이 김정아 기자였습니다. 제주에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 저희가 제주 도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앞에서도 몇 분이 간단하게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좀 본격적으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었는데 아까 스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완전히 다른 주제가 아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주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건지 또 주민들의 의견 갈등과 대립이 왜 또 이어지고 있는 건지 말씀 더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우리나라는 이 전작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작전에 의해서 모든 그 한반도가 미국 권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한 대도 없는데, 항공모함 한 대도 없는데 해군 기지에 핵 잠수함 3대가 정박할 수 있고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기지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냐. 오키나와의 기지가 제2의 오키나와 기지가 지금 해군 강경 기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2공항도 결국에 오키나와의 제2공항이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이 기지가 제2공항이라고는 이름은 붙였지만 네. 이제 이 군사기지도 같이 함께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성산 그 제2공항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한 절반 정도의 한우 농가라든가 이런 데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전투기의 소음이라든가 이것이 한우 그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그 많은 소음이 있고 그러면 결국에 학교 문제도 이 연관돼 있어요. 학교에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기름 냄새, 주민들의 폐수. 생활까지. 그래서 주민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된다. 그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지금 쟁점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찬성 측은요, 현재 지금 제2공항이 너무 비좁다. 네. 활주로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남북으로 있는 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특별히 뭐 중국에서 많이 올 때 그렇게 많이 왔는데 대합실도 비좁고 또 뜨고 내리는데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입지 선정을 했어요. 네. 일방적으로. 근데 입지 선정 제2공항이 필요하다만 발표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성산포 쪽이 적당하다라고 거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찬성하는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항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농사 짓고 이제까지 해온데 거길 나가서 뭐 보상비를 준다 하더라도 딴 곳에 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 안에 생기니까.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반대지만 그 범위를 좀 벗어난 성산읍내라든가 서귀포라든가 부자업 이쪽 주민들이 상대 찬성해. 왜? 땅값이 또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예, 그게 그렇게- 경제 논리예요. 그 사람들이 네. 찬성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반대 측은 아까도 우리 스님 말씀했지만 첫 번째 제2공항이 꼭 필요한가? 지금 공항을 더 확장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의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거기에 많은 숨골, 그리고 철새 조류지, 그리고 농민들이 생활하는 그 터전들이 다 길로 또 활주로로 그렇기 때문에 제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아무리 비좁다 한들 공항을 2개씩이나 필요하냐 네. 부터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나, 저도 개인적으로 정 필요하다면, 여론조사 해보고 의견들 물어 정 필요하다면 정석공항이 있어요. 정석공항.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 공항이 과연 필요한가?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코로나 때 안 왔습니다. 네. 중국에서 스톱됐죠? 또 전염병이 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로는 좀 불편해도 참고, 그리고 아까 지금 있는 공항을
확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것을 일부러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로. 예. 네. 주교님도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많이 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제2공항의 큰 문제가 이제 그 아까 스님이 지적해 주신 군사 기지화되는 그 우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파괴 문제인데 저는 그 근본적으로 이게 제2공항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제주도는 지금 공항 하나만으로도 들어오는 그 1년에 최근에 내방객들이 약 1년에 1,500만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도정에서 본래 계획했을 때 국토부하고의 그 수치는 그들이 이 공항 제2공항을 만든 후에 수용 가능한 그리고 수용하고 싶은 관광객 입도객 수를 연간 4천만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그냥 사라집니다. 망가집니다. 이미 1,500만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제주 지하수는 이미 상당히 오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미 기존에 살고 있는 이 제주 도민들과 또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버리는 이 쓰레기와 그 하수, 생활 하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정말 하수 처리장에서 100% 그 정리가 안 됩니다. 정화가 안 돼. 정화가 안 된 거를 그냥 바다에 내보내니까 제주 주변 연안 바다가 다 죽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스님 지적하신 백화 현상이라는 게 그래서 생깁니다.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네, 더 많은 사람이 지금도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데 거기서 이 배 넘는 사람을 더 끌어들여서 제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이거. 세 분 다 우려를 하고 계신 얘기인데 다음 얘기도 왠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세 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제주가 일본하고 가깝고요. 또 제일교포도 많아요. 네. 예, 4.3 때 많이 이제 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또 제일교포들이 제주의 발전에서 많은 도움도 줬습니다. 학교를 세우는데 뭐 동네 뭐 경로당을 만드는데 그만큼 가까운 지역인데 가깝기 때문에 더 우려가 많은 거죠. 이게 네. 물론 오염수가 바로 우리 제주로 오는 게 아니고 태평양 쪽으로 해서 가서 돌아서 온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고 제주도가 삼면이 바다라 이 어민 수산업으로 하시는 하는 분이 분들이 많죠.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만 추석 때가 되면 동문시장에 가보면 갈치 또 옥돔 이런 것들을 추석 선물로 보내고 또 상인들이 그걸 아이스박스로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 추석 선물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답니다. 아이고. 지금 당장 뭐 검증해서 뭐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점점 이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횟집도 많고요. 네.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 오염수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제일 많은 해녀들, 수산업자들이 앞서서 거리에서 반대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제가 보기로는 70~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집회에 나오는 숫자도요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제주 해녀분 또 전화 연결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많이 역시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은 그 목소리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도민들의 목소리요. 그 도민들은 뭐 다 굉장히 염려하고 있죠.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수가 이렇게 계속 그 지금 뭐 일본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오염수를 처리하면 1,500배로 이렇게 희석해서 내보내고 그게 또 바다에 흘러가면 또 몇만 배로 이렇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염려 없다. 전혀 인체에 영향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희망사항이 기대사항이고요. 이게 사실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당장은 몇만 배로 희석이 됐지만 그거를 이제 그 바닷물을
오염수가 조금이라도 하여튼 오염이 돼 있는 거를 이 플랑크톤이 그대로 흡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바닷물에 있는 그 방사능 수치보다 플랑크톤은 몇십 배로 늘어납니다. 또 그 축적이 플랑크톤을 되니까. 먹는 네. 물고기에는 플랑크톤의 또 몇백 배의 그 방사능이 또 그 축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인체에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배로 늘어날지 아무도 지금 지금까지 그 연구한 사람도 없고 결과를 검증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이다고 이게 전혀 지금 과학 단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도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고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염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저도 참 어떻게 해서든 이미 뭐 시작이 됐으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과학의 단계가 아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스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회성으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일 것이다. 네. 그 일본 물고기가 그 세슘이나 또는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상황에서 먹이사슬로 인한 다른 큰 물고기가 또 먹고 그러면서 그것이 인간이 먹고 어떤 이상한 질병이 또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네. 또 그 물이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제주 앞바다까지 와서 제주 해녀들이나 아니면 제주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중독이 되고 사람이 먹고 중독이 되면서 일본이나 제주나 부산이나 거의 같은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이게 일본에서 이미 검증이 된 미나마타 병이라고 해서 WHO에 그 병명이 미나마타 병이라고 등재가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을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걸 계속 방류를 한다고 하면 이건 막아야 되는 거죠. 왜? 체르노빌이라든가 이런 데는 육지잖아요. 사람이 안 가면 그만이에요. 네. 그런데 바다는 전 인류가 이 바다에 의존해서 살게 되고 소금도 먹어야 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러면은 이 바다를 파괴한다는 것은 전 인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 방사능 피폭을 전 세계에다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3대 종단 특별대담 제주에서 이렇게 세 분 성직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 좀 들어볼게요. 스님 어떠셨어요? 제주에 와서 산 지가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년 넘으셨잖아요. 좀 많은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어요. 어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이게 주교님께서는 뭐 제주도에 오래 사시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뭐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그 평화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에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주교님은 어떤 메시지 주고 싶으세요? 너무 이렇게 국민들끼리 의견의 견해의 대립이 이렇게 극화되면서 서로가 대화도 나누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이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명절이 돼서 집에 돌아가면은 가족들끼리 정말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어떤 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싸울까봐 걱정이 돼서 화제를 꺼내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셔요. 네. 나라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 안에 그런 대결감, 대립감, 적이 이런 거를 조장하는 것은 절대로 정치 지도자, 국가의 수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예, 아주 목사님 또 우리 스님
좋은 말씀 듣고 저한테도 아주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공부가 되신 시간이었다고 학구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떤 메시지 주고 싶으세요? 예, 저는 우선 오늘 두 분과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소중함, 아까 우리 그 진행자분께서 시작하시면서 비행기 타고 올 때 그 소감을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활주로 밑에가 4.3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던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4.3 평화기념관에도 저쪽에 가면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곳곳에, 그것뿐만 아니라 제주 곳곳에, 뭐 정방폭포에 이쪽 저쪽에 많은 아픔들이 서려 있는 땅이라고 하는 기억하시고, 네. 제주를 방문하시면 꼭 이 4.3 평화기념관에 오셔서 네. 4.3의 역사를 돌아보시고 좀 아픔도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이 제주가 지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강정항 문제 때문에 도민들이 아파했고요. 갈라졌고 그 마을이. 그런데 지금 또 제2공항 문제로 지금도 대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이 제주 하나님이 주신 보물섬과 같은 천혜의 자원인 땅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 전해줄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과 성원을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세 분과 얘기 나누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주에 대한 이해도 더 넓어졌고요. 네, 김혜영의 뉴스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네 번째로 전해드린 제주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마지막 편이 방송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